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는 수치스럽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과거, 흑역사. 다른 사람에게 내 흑역사를 들키는 건 물론 부끄럽고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반대로 내가 불시에 누군가의 흑역사를 마주하는 것도 그만큼 당황스러운 일이죠. 미국 콜로라도에 살고 있던 13살의 딜런 레드와인도 원치 않게 누군가의 흑역사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 흑역사는 아주 깊고 음습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딜런은 의도치 않게 절대 열어서도 안 되고 열려서도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죠. 그 상자를 열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당장 돌아가고 싶은 정도로 후회했는데, 아마 그 이유는 그 흑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늘 갔던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날은 형과 아버지와 함께 중서부로 로드트립을 가는 날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돌아다닌 탓에 3명 모두 지쳤지만 장시간 운전을 했던 아버지 마크 레드와인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아직 졸리지 않던 딜런과 형 코리 레드와인은 각자 휴대폰을 하거나 아버지의 노트북으로 하면서 시간을 때웠죠. 하지만 게임도 깔려있지 않은 아버지의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었고, 딜런과 코리는 이내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사진들을 보면서 지루함을 달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그 노트북에서 자신들이 뭘 발견할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죠. 만약 그날 노트북에서 그것을 발견할 거란 걸 알았다면 두 사람은 그 노트북 근처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한창 저장된 사진을 구경하면서 대화를 하던 딜런과 코리는 한순간 어떤 사진을 발견하고 마치 짠 듯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거 아빠야? 먼저 입을 연 건 딜런이었죠. 딜런은 큰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형에게 물었고, 사진을 보고 굳은 코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제는 심연 속에 갇혀있던 아버지 마크의 흑역사를 보고야 만 거죠. 어린 딜런은 아버지의 흑역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딜런보다 7살이 많고 이제 곧 성인이 되는 코리는 그 사진이 품은 추악한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그 사진을 보고 느낀 건 바로 역겨움과 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이나 존중이 완전히 증발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마크는 형제에게 그리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력적이었고 강압적이었으며 언제나 가족들을 눈치 보게 만드는 가장이었죠. 그렇기에 형제들은 아버지란 존재를 두려워했고 어려워했는데, 그런 아버지에게 이런 흑역사가 있다는 것에 설명조차 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코리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노트북 화면을 채운 아버지의 흑역사를 사진으로 찍었고, 동생에게 일단 이 사실을 모른 척 하자고 말했죠.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 각인된 충격적인 이미지를 지워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사진이 떠올랐고,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그 사진에 대해 따지면서 추궁하고 싶었죠. 그딴 취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엄마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치 범인을 매섭게 취조하는 경찰처럼 아버지를 몰아세우고 싶었고, 동시에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아버지에게 추잡한 흑역사를 들먹이면서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당시의 역겨운 치부를 알고 있으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말이 목구멍에 위험하게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혐오는 날이 갈수록 사라지는 게 아닌 오히려 더 뜨겁게 끓어올랐고, 어린 딜런은 아예 아버지를 마주치지 않는 걸 택했죠. 아버지와 둘만 남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 했죠. 되도록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종종 아버지와의 대면을 피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꽂고 있던 고름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딜런은 아버지에게 그날 발견했던 사진을 꺼내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냐며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딜런을 보고 있던 아버지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는데, 아들의 손에 들린 자신의 과거를 보던 마크의 머릿속엔 온통 이 생각뿐이었죠. 이 녀석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군. 미국 최대의 명절 추수감사절, 1년 동안의 수확물과 추수를 감사하고 축하하는 기념일이죠. 특히나 이날은 크리스마스와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과 평소보다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인데, 11월 19일 최대의 명절을 맞이해 너도 나도 즐거운 추수감사절 시즌에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할 어린 소년이 실종됐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13세 딜런 레드와인. 딜런은 미국 콜로라도주의 남서부에 위치한 두랑고에 살고 있었죠.
최초 신고자는 그의 아버지인 마크 레드와인이었는데 그는 19일 오전에 자신의 전 아내인 일레인 혼에게 아침부터 딜런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 분명 아침 7시 30분쯤에 딜런이 거실 소파에서 자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 사라져 있더군요. 딜런은 실종 전날인 18일에 아버지와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 혼자 마크의 집에 간 거였다고 했죠. 일레인과 마크가 이혼을 한 뒤 둘째 딜런은 물론이고 딜런의 이복형인 코리는 일레인과 함께 콜로라도주 스프링스로 가서 살았다고 하는데 친부인 마크에게는 면접 교섭권이 있었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마크와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이기에 첫째 코리가 성인이 된 뒤에는 아직 13살인 딜런만 마크를 만나러 갔고 18일에도 딜런 혼자 마크가 있는 두랑고로 갔던 거였죠. 저희는 마크의 말대로 딜런이 19일 아침까지 두랑고에 있었다는 걸 확인했는데 딜런의 모습은 18일 저녁 두랑고 공항과 마크와 함께 갔던 월마트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크에게 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크가 없어진 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마크는 원래 딜런은 외출을 자주 하고 잘 사라지기도 했다고 설명했죠. 특히 면접 교섭권으로 자신의 집에 오는 날마다 친구들을 만나러 자주 나갔다고 말했고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갔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을 다시 방에 들어가서 45분 정도 낮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일레인의 연락을 받았고 그때 딜런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 했죠. 마크의 설명대로라면 일반적인 가출이 아닌지 의심도 되는데 탐정님, 딜런의 휴대폰과 아이패드의 마지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딜런과 함께 발견되지 않은 통신 기록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과 아이패드를 포함한 딜런의 모든 전자통신은 딜런이 사라지기 전날인 18일 오후 9시 37분을 마지막으로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죠. 딜런은 평소에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걸 참고한다면 너무 이른 시간에 끊긴 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딜런의 친한 친구들을 만났고 그 중에서 딜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라이언 나바는 원래 딜런이 두랑고에 도착한 18일에 자신의 집에서 자기로 했었다는 말을 해줬죠. 하지만 마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두 아이들은 다음 날인 19일 아침 일찍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라이언이 딜런과 나눈 문자 기록을 볼 때 그는 딜런과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19일 오전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딜런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약속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딜런이 가출을 한 거라면 굳이 라이언과 약속을 잡을 필요가 없으니 가출에 대한 가능성은 낮았죠. 마크는 딜런이 사라진 걸 알고 나서 라이언에게 딜런의 행방을 묻기 위해 그의 집에 들렀다고 했는데 그때 라이언은 다시 딜런에게 연락을 했고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문자까지 남겼지만 역시 답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는 딜런의 다른 친구들도 만나 딜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 크리스틴 베어드는 딜런이 평소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죠. 이때 저는 마틴에게서 들었던 딜런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는 날이면 늘 외출을 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레인에게 혹시 딜런과 마크의 관계가 어떤지 물었죠. 그때 일레인은 마치 예상했던 질문을 들은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니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레인은 이미 딜런의 실종이 마크의 짓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마크가 가족들에게 언제나 폭력적이고 폭언을 일삼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마크의 전력 때문에 이혼을 했던 거고 아이들은 늘 마크를 두려워했다고 말했죠. 따지고 보면 이혼 후 이부다들인 코리가 친부인 마크를 따라가지 않고 일레인과 같이 살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는데 일레인은 지금도 마크와 딜런의 양육권 분쟁 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이혼과 양육권 소송 중에 마크는 일레인에게 네가 아이들을 데려가기 전에 먼저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죠. 또한 이번에 딜런이 마크의 집으로 가기 전에 아버지의 집에 안 가면 안 되냐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일레인이 이유를 묻자 딜런은 얼마 전 암 판정을 받은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했지만 일레인은 딜런이 그저 마크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방문 날짜를 어길 수는 없었고 딜런은 18일 어쩔 수 없이 마크의 집에 갔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딜런은 잠시 뒤 제게 딜런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불편해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라는 의아한 고백을 했습니다. 1년 전 6월 그때는 코리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서 그도 어쩔 수 없이 딜런과 함께 마크를 방문했었는데 그날 코리와 딜런은 마크의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아버지의 흑역사를 보게 됐다고 말했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원래도 불편했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이 사라졌다고 했고 오직 실망과 혐오만 남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극단적인 코리의 증언에 당황했지만 코리의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마크의 흑역사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 저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마크는 란제리를 입고 가발을 쓰고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냥 여장만 했다는 게 아니라 그가 기저귀를 입기도 했고 심지어 기저귀에 직접 대변을 본 후 그걸 먹는 사진까지 있었다는 거였죠. 딜런과 코리는 처음에는 그 사진을 못 본 척했지만 얼마 안 가 코리는 아버지에게 그 사진에 대해 따졌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자주 다퉜고 코리가 성인이 된 후 연을 끊었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딜런은 달랐던 거죠. 저는 이 말로 설명만 해도 역겨운 사진을 혹시 딜런도 가지고 있냐고 물었고 코리는 원래는 자신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진을 발견하고 한두 달 후에 딜런이 자신에게도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받은 딜런도 곧 자신처럼 아버지에게 그 사진에 대해 추궁했었다고 말했죠. 실제 코리는 자신이 마크에게 보냈던 문자를 보여줬는데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심했던 코리는 마크가 대변을 먹는 모습을 문자로 함께 보내며 네가 네 자신을 먹고 있네? 거울 좀 봐라는 아주 수위가 높은 말을 했습니다. 코리는 아마 딜런 또한 그렇게 아버지를 몰아붙였을 거며 그 이유 때문에 마크가 딜런을 해쳤을 거라 확신했고 코리와 일레인의 증언을 참고한 저희는 곧장 마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팀장님, 지금 수색대가 딜런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두랑고에 위치한 한적한 도로에서 딜런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도로는 마크가 자주 다니던 길이라고 말했죠. 딜런의 죽음이 공식화되자 저희는 마크의 집을 수색해 살해 증거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수색견들은 그의 집, 거실과 트럭, 그리고 세탁기에서 딜런의 냄새를 맡았는데 그곳에서 루미놀로 혈흔이 닦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DNA 분석을 통해 그 혈흔이 딜런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런데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마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딜런을 해치지 않았고 그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되는 취조에도 마크는 결백을 주장했으며 자신은 억울하다는 걸 끊임없이 어필했는데 얼마 뒤 저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건 마크가 자신의 결백을 밝혀내기 위해 전미 토크쇼 2위의 시청률을 기록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거죠. 2012년에 일어난 이 엽기적인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나 2021년에서야 해결이 됐습니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한 마크는 토크쇼 닥터필에 나가서도 자신은 찔리는 게 없으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 했지만 정작 거짓말 탐지기는 거부했는데 딜런의 시신들 중 일부가 발견되고 2년 뒤인 2015년 한 등산객 무리가 두랑고에 위치한 산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사람의 두개골을 찾아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딜런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 전에 찾은 시신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지만 두개골엔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됐고 목 부분엔 칼에 찔린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마크는 인근에 살던 사냥꾼이 실수로 딜런을 산탄총으로 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은 당연히 기각이 됐죠. 2017년 7월 대배심에서는 마크를 2급 살인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혐의로 기소했고 2021년 긴 법정 공방 끝에 유죄가 확정되면서 48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마크와 그의 변호인은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인 그 흑역사 사진에 대해 그건 지극히 사적인 사진이고 딜런의 죽음과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지만 판사는 마크가 딜런의 보호자였음에도 그를 살해했고 이에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질타했죠. 딜런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던 건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법정에 서서 증언을 했던 어머니 일레인과 형 코리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코리는 법정에서 자신의 동생 딜런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딜런은 영원히 제 영웅입니다. 딜런은 고작 1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60년 넘게 산 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마크의 죄는 자신의 흑역사를 들킨 후 아들을 살해한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 일레인과 두 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든 것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흑역사를 아들에게 들킨 마크가 해야 했던 건 살인이 아닌 차라리 딜런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고 그를 놓아주는 거였죠. 역겨운 치부를 들킨 와중에도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것에 대한 죄는 48년이 아닌 평생이 걸려도 씻을 수 없을 겁니다.